의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지금 입구는 한전에서 뚫어준 그 입구밖에 없는데 어디론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이 드나들 수 있고 사람이 알 정도로 어딘가 입구가 있었는데 무너져 내렸거나 이런 거군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와, 이 옛날에 이거 사람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간 건가 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전복이 맛있는 줄은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고학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걸 그릇으로 썼대요. 이 큰 것들 여기 구멍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돌탑 같은 것도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일부러 쌓은 거네요. 예, 돌탑도 발견이 되고 이 토기는 문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공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 부근에서 이 만들어진 토기인데 이게 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것.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토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인화문 원통용 토기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삼국시대 때는 굉장히 그 탐라국 자체가 백제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이 그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쪽에 이제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숯덩어리거든요, 이게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들어오니까 숯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저희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이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600년에서 800년 AD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이 그릇하고의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연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돌탑도 쌓고 했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물고기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타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다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끝에 내려가면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에 한 400m 들어가면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가 눈이 멀었어요. 어두운 곳이니까. 깜깜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원래 그 짱뚱어라고 그래가지고 짱뚱어. 예, 그 퇴적물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입구가 막히니까 못 나간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해수면이 빙하기에서 지금으로 올라온 게 약 지금 수면으로 올라온 게 6,000년 전이거든요. 얘가 눈 머는데 6,000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그 생물체가 진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도 이 동굴에 담겨져 있다. 동굴 하나에 참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용천 동굴 옆에 이제 한 100m밖에 안 되는 동굴이 있는데 이렇게 용천 동굴도 뭐 굉장히 용천 동굴은 규모가 크고 이제 멋지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작은 데 비해서 굉장히 밀집되게. 이건 이름이 달라요? 당첨을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당첨을? 네. 이것도 2001년에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트랙터로 해가지고 발견이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이제 이 석회성분이 없는 구간은 용암동굴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동굴을 비교를 해보면 용암동굴은 많지만 이렇게 석회성분을 가지는 게 이 제주도밖에 없다.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I don't care, go on and tear me apart. I don't care if you do. 그나저나 용천동굴 저도 지금 들어가서 이거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렇게 가이드가 관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표를 팔아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질까 봐 사실은 이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랬더니 꼭 이걸 갖다가 소식을 들은 제 지인들은 뭐 너만 보려고 그러느냐 좋은 거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걸 충분히 느끼고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일반 공개는 앞으로도 안 되는군요. 앞으로도 쉽지는 어렵군요. 않을 겁니다. 예. 동굴이 그렇게 소중했고, 그다음 성산일출봉 그건 뭐 저희들이 그냥 봐도 너무 멋지잖아요. 예. 거기가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수중에 분화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산일출봉 조사한 지질학자들이 옆에 나타나는 그 형태를 보면 이게 분화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좀 팀에서 이렇게 한 거에 의하면 그 바로 옆에 이제 분화구가 또 하나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이 수중에서 분출돼 가지고 어떻게 퇴적물들이 그게 화산재가 쌓이면서 이동하면서 쌓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멋지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지질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익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다 보아온 거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인정됐나 보다 했더니 예. 학술적 가치도 또한 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한라산까지 세 가지가 묶어서 한라산은 저희가 이제 산 자체로만 보면은 다른 산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까지는 못 미친다고 외국 분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서류를 준비를 하면서 한라산은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잖아요. 사실 가장 남한에서 도 굉장히 제일 높은 산이고 그래서 이런 그 동굴이라는 곳이 이 화산체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사실 한라산이 있고 그 다음에 360개의 작은 화산체가 있고 오름이 있고 네, 오름이 있고 그 오름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성산일출봉인데 그 다른 중요한 오름은 검은 오름에서 동굴이 나와서 이게 하나다.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한 거죠. 그게 인정된 거고요. 예, 그게 인정이 됐죠. 그다음 작년에 서해안 갯벌이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걸렸습니까? 그건 좀 더 걸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011년에 이제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이제 위원장이 돼가서 그게 10년 정도 걸렸어요. 딱 10년. 예, 작년에 이제 2021년에 등재가 되니까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갯벌은 어떤 점이 인정받은 겁니까? 갯벌은 뭐 저희 생각에서는 사실은 이 지질학적인 가치와 생태계적인 가치가 모두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주로 이제 생물 다양성 부분만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등재가 됐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좀 이제 보완해서 추가로 등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섬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수천 개 사이로 빠르게 조류가 6시간마다 들어왔다 나가고 있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 조류 속에는 작은 입자의 퇴적물들이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몇천 년, 8천 년 정도부터 이 해수면이 쭉 올라오면서 이 섬 주변으로 쭉 퇴적물이 쌓여 왔는데 그 퇴적물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바로 금강이나 한강에서 나온 이 퇴적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육지에서 온 퇴적물들이 다시 바다에서 쌓이는데 이게 조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조차라는 거는 6시간마다 몇 미터가 올라가느냐인데 우리 항해의 기억은 뭐 세계적입니다. 세계 거의 1등이라고 들었어요. 뭐 1등까지는 뭐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나 인천 부근에서는 9m 정도 되고 조차가 이 목포 쪽 내려가면서 한 4, 5m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조차가 크고 구배가 낮으니까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섬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그거 이용해서 아마 다 그렇게 승리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이 퇴적물이 쌓이는데 이 퇴적물 속에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유기물이 많다는 거는 먹이가 많다는 거고 먹이가 많다는 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다양성. 그래서 종다양성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시베리아나 이런 북쪽에 살던 새들이 철새들도 오죠. 걔네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보통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가는데 근데 중간에 거기서 쉬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는 애들도 있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놀랍긴 한데 대부분의 새들은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데 먹이가 많으니까 이 황해가
유럽 쪽에 와데네라고 이제 세계유산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는 덴마크에서 독일로에서 네덜란드까지 약 1000km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도 세계유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여기가 가장 이 철새가 중간에 쓰는 중요한 그런 갯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앞으로 추가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지역이 아마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갯벌 중에서 어디가 된 겁니까? 지금 된 데가 이제 충청남도의 서천과 그 앞에 있는 유부도 갯벌, 거기는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오는 중요한 곳이고요. 그 밑에 전라북도에 이 곰소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고창 갯벌. 이 돼 있고 곰소 젓갈 유명한 데입니다. 그다음에 신안군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신안의 갯벌이 약 700개 이상의 섬을 전부 이제 그 거의 군 전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다음에 남쪽에 순천하고 보성 거기에 이제 그 갯벌해서 갯벌로 하면 4개고 지자체로 하면 5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민들 설득하고 지자체 간에 조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세계유산이라는 거는 최고 중에 최고를 갖다가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강력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적인 개발 보호 조치, 못하게 될까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을 했던 주민들은 사실은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근데 다행히 제가 가봤더니 우리 갯벌이 너무 좋은 게 외국에 가면은 막 그냥 그 기계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훼손되죠. 씨가 마르고 그럴까봐 전통적인 어업을 고수를 하고 계시고 좀 휴식 연재도 하고 너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쓸 때 자, 우리는 이걸 갖고 갯벌에서 먹이를 우리가 그 수산업을 하지만 지난 몇백 년 동안 해왔는데 생물 다양성은 그대로다. 영구 보존되는 기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업 활동 자체도 우리는 지금 자연의 일부로 우리가 중요하네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신청해서 우리가 녹여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IUCN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높이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그다음 서해안 갯벌, 혹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후보가 될 만한 한국에 또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니 뭐 움직임이라기보다 제가 바라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갯벌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지역이 강화, 옹진 쪽의 갯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하고 경계가 있는 데라서 거기가 조체가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갯벌 중에 하나인데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IUCN이나 유네스코에서는 몇 년 내로 추가해라. 뭐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북한하고 좀 협력을 해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와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곳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공동으로 만들고 싶다. 설악, 금강.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백두산과 한탄강의 용암지대를 묶어서 제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탄강이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됐는데 그 신청서도 이제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중국과 북한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유산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경계가 강이나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이라는 건 하나의 자연 시스템이고 국가 간의 경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산이 굉장히 가치가 있으면 이걸 양극이 협조해서 같이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두산하고 떡 떨어져 있는 한탄강이 연관이 있어요? 그게 둘 다 약 50만 년 이전에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약 200만 년 이내의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4기 동안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걸작품이죠. 화산 지형이고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그 화산 활동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활동이었고 그렇죠. 이제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백두산과 같이 연계를 하면
DMZ까지 포함해서 야, 아주 근데 그림이 뭐 그렇게 그려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북한 사실 지금은 북한이나 중국이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죠? 그죠. 근데 또 알고 보니 우리 교수님은 아시아 동굴연맹의 초대 회장, 국제 동굴연맹 회장도 맡으셨고, 예. 아까 우리 동굴 사진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워낙 동굴 전문가시네요. 제가 원래 전공한 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원래 이제 석회암을 전공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유학 가서 이제 그 학위 받을 때는 석유 찾는 석회암에서 석유 찾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예. 와서 86년부터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로 이제 그 근무를 시작했는데 87년에 같은 과 선생님이 삼척에 예. 동굴 조사하는데 젊은 교수 그 석회암 전공했으니까 같이 가서 한번 예. 그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제가 교과서에만 배우던 그런 것들 플러스 우리가 교과서에서 실제로 바다에서는 이제 석회암이 바다에 쌓이는 거니까 바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동굴 속의 해답도 있고 또 제가 동굴을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뭐 전생에 동굴을 다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마치자마자 강원대학교에 동굴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탐험도 가고 이제 쓰레기도 줍고 그런 NGO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동굴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럼 직접 탐사, 답사 해본 동굴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 정확히는 제가 세어보진 수백 개 될 텐데 한 4-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거를 다 합하면. 그 중에 제대로 그 루트 같은 것도 없어서 새로 개척해야 되는 동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짜릿한 게 뭐냐면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동굴을 먼저 밟기 시작. 그래서 한번 그 구간을 저희가 찾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원들인데 제가 대원들 다 내 앞에 가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동굴 탐사의 최대 매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모든 동굴이 다 달라요. 네? 정말 좁은 데도 있고 그 넓은 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동굴 생성물들이 어떻게 깜깜한 데서 이렇게 이쁜 것이 자라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푹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뿐만 아니라 동굴이라는 곳은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따져도 인류의 어떤 조상인 두개골이 모두 다 동굴에서 출토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공과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아까 이제 물고기도 이제 눈이 멀고 그렇지만 동굴 속에는 더 하얗게 되거든요. 색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특별한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이 산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전자 확보를 위해서 동굴 미생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백 개의 동굴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뭐 전부 합하면 뭐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이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동굴은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굴이 개방되어 있는 동굴은 한 20개가 안 되죠. 그렇죠. 일반인에게. 그래서 뭐 대부분 개방된 동굴을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제가 설명 표지만 써놓은 게 많이 있어서 그 가급적이면 쉽게 애들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어디가 좋냐고 물으시면은 평창의 백룡동굴을 권해요. 평창의 백룡동굴이라고 하얀 용이란 뭐 뜻인데 뭐 이름의 유래는 백룡이군요. 백룡동굴인데 거기 동강 강가에 있어서 경치도 너무 좋고 거기는 실제로 가면은 동굴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직접 가이드 안내해서 가서 자기가 동굴을 체험하면서 탐험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동굴을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동굴 들어가면 느낌이 이렇구나라는 그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거기는 꼭 가보시라고 제가 권을 하고 싶어요. 평창의 백룡동굴. 전 세계 자연유산 또 지질학자시니까 많이 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 좀 뭐합니다만 그중에 으뜸 중에 으뜸을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동굴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스코치안이라는 제가 슬로베니아 실사 같은 근데 거긴 임의세계유산으로 돼 있는데 동굴 속에
100m의 협곡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개발된 루트를 따서 걸어가면은 밑에 흘러가는 물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고 웅장하고. 거긴 일반 개방돼 네, 있죠. 거기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는 스코치앤 동굴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쭉 이렇게 열거하신 거는 세계적 관광 명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역시 그런 곳이 최고로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갯벌을 이렇게 세계유산의 반열에 올렸다는 거는 물론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예. 최고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렇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잘 유지를 시키고 보존을 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벌써 20년 넘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에 대한 뭐 정부 쪽이나에서도 인식이 좀 별로 없을 때부터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이끌어 오신 거 아닙니까? 뭐 열심히 노력을 했죠. 뭐 이끌어오기는요. 뭐 정부로부터 좀 무슨 표창 같은 거 좀 받으셨어요? 상은 뭐 제가 뭐 이게 NGO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은 좀 이제 그 이것저것 좀 받은 것이 있고요.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그런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세계에서는 2개나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돈을 안 받았던 데에서 후회는 전혀 없고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해도 조금 했구나 하는 그런 그 프라이드가 훨씬 더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앞으로 계획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갯벌 추가로 하는 거 설악산, 금강산 이런 게 계획이신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년 퇴임을 하기 전에 제가 뭘 할까를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지구의 역사,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이 우리가 지질유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유산은 생태계하고는 달리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그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억 년 전에 어떤 무슨 그 운석이 떨어졌다 뭐 이런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냥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질유산에 대한 거를 좀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이런 그 해설사들이 저를 요구하시면 가서 해설사 교육 강의 같은 걸 하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린이 과학동화 컬럼을 지금 1년 지나도록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원하는 거는 지구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자가 되면 이렇게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활동 꾸준히 이어가시고 그 설악산 금강산 프로젝트도 꼭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제주도 그리고 서해안 갯벌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값어치가 있는 곳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번 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